여하튼 그렇습니다.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도 살짝 얘기를 하긴 했는데 김건희 씨가 평소 앓던 지병이 나빠지면서 입원을 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제보에 따르면 13일 날 내원했다가 의사 소견에 따라서 입원하라 그래서 입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특검 수사 앞두고 병원으로 숨어버린 거 아니야? 라는 그 비판에 직면해 있어요. 이정주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 설이 몇 번 계속 지난번에 계엄 이후에 뭐 예를 들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그때 체포하려고 들어갔을 때도 저는 이제 취재원들 만나면 의도적으로 그런 흘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거식증에 걸렸다. 네. 뭐 또는 우울증이나 뭐 이런 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몸이 뭐 많이 약해졌다. 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막상 그러니까 나오는 그거는 거 보면 또 전혀 아닌데. 네. 예. 근데 돌아다니는 거나 예. 예를 들면 막상 이제 공개된 행사 예. 그리고 하는 행동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오늘도 언론에 무슨 40kg가 안 된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명품백 수사하고 뭐 이럴 때 뭐 38kg까지 빠졌다. 그쵸. 몸무게 보도가 꼭 중앙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쵸. 근데 그러니까- 또 투표로 나오는 거 보면 또 멀쩡하던데 살 안 빠졌던데.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 30kg 뭐 38kg 40kg 이거는 그 누가 재봤나요? 본인이 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그걸 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몸무게를 그걸? 어떻게 알아? 여성에게 몸무게란 거는 예. 아 이거 본인 극비잖아요. 그럼요. 절대 발설하지 사실 않습니다.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금방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잘 안 재. 네. 근데 그거를 뭐 40kg인지 들어봤나? 그럼 옆에서 그러니까. 그 중앙 언론들이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무게추로? 어떻게 알고 쓰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늘 이런 좀 방식의 빌드업이 있어요. 네. 좀 수사가 좀 쪼아오고 이러면 네네. 네, 김건희 쪽에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만나면 뭐 거식증이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정신적 상태가 약물을 좀 많이 해서 약이 네. 뭐 세다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럼 약을 줄이면 되겠네. 근데 그만큼 뭐 정신적 뭐 이게 힘드니까 예. 약을 강도를 좀 세게 한다 예. 이 얘기인데 제가 취재원들한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취재원들 뭐 가혹하게 할 리는 없잖아요. 예, 근데 예. 저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알겠는데 봤냐고. 보고 그러니까, 얘기한 거냐? 예, 네가 확인했냐? 봤냐? 예, 보지도 않지 않았냐? 몸무게 올라간 예. 거 봤냐? 예. 40kg인지 들어봤냐고. 이게 다 이게 카더라 아닙니까? 카더라. 예, 그리고 예. 다 본인 발이에요. 약을 먹는 줄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게 의료 정보인데. 그렇습니다. 알 수 없죠. 예, 약이 예. 센지 약한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그거는 다 본인 발이에요, 본인 발.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사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제 사실은 갔었어요 잠깐 아산병원에 갔었는데 아산병원에 네. 현장 취재 달인. 네, 오. 갔었는데 사실 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왜냐면 네. 김건희 씨가 18층 VIP 맨 꼭대기거든요. VIP실이 예, 예. 거기 있다라고 저희 알려져 있는데 취재진들이 막 꽤 오긴 했어요. 카메라가. 기자들이 네. 카메라가. 많이는 없었고 한 네. 4-5명 네. 왔는데 병원 쪽에서 나와서 네. 저쪽 구석으로 가시라고. 병원에서 네, 기자들. 흩어져 있으시면 안 된다. 어. 한 구석에 있으시라. 예. 뭐 병원 규정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구석으로 밀어놓고. 예. 근데 좀 뭐 사실은 그때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취재진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민분이 와서 되게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어. 왜냐면 내 딸이 지금 어떤 흑색종 같은 게 손에서 발견돼가지고 이거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된다.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더니 네. 내 딸은 들여다 보지도 않고 이거 뭐 아무 치료를 하려면 1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그렇죠. 있는데 김건희 어떻게 들어갔냐. 맞아요.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이기도 하고 네. 본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측근들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죽을 병 아니다. 네. 그렇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큰 병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네.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죠. 근데 그 지금 특실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나 많습니까? 뭐 보도에는 그렇더라고요. 아, 그쵸. 110만 원 정도 네. 이제 1박에 예, 그리고 1인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100% 1인실로 들어가서 오히려 특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어 있을 수 있다. 예, VIP 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용하는 사람이 예전처럼 뭐 재벌 수사 뭐 이런 게 막 본격화되면 재벌들 다 병원에 입원해서 안 나오고 하는데 지금 재벌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하는 거죠. 돈 있으니까 그 이거 뭐 지금은 정부 돈 쓸 수도 없고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제가 110만 원 낼 수 있으니까 그 옆자리로 옆방으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건강해 병원에 입원하기에는. 네, 잠입 취재. 네, 옆방 예. 주시면 제가 잠입 110만 한 원 낼 수 3일 있습니다. 하면 월급 나오네요. 그래. 하루만 잠입할 수 있는. 예, 아니 근데 지금 그 대체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 죽을 병은 아니고 그 심각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병이 있기는 했으나 위중한 상태는 아니고 그러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마음이 많이 아파.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 우리도 마음이 아파. 입원 시켜주나? 네, 지금 그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나왔는데 VIP 룸에서 극소수한테 간호를 받으면서 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환이 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층 지금 VIP 룸이 예. 있는 곳이 예. 사실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분들도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보안이 철저하다. 예. 네. 그 1박에 65만 원에서 131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 극소수 직원의 관리하에서 치료 중이고 위중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한 경제지가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1.8km에 있는 병원이 이제 카톨릭대 성모병원인데 왜 14.6km 떨어진 아산병원으로 간 거냐. 이거 좀 수상하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거기 아산병- 방이 있었나 보죠. 방을 마련해 주는 것이 거기였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이거 당연히 특검 수사를 어떻게 보면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누가 네, 봐도 네. 예. 왜 윤석열은 가만히 있지? 왜 윤석열은 저렇게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반팔 입고 다니면서.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더 무서운 사람은 김건희가 아닌가? 그럼 우리가 실질적인 지배를 네. 김건희에게 받았던 건가? 이런 약간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여사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처음 봤어요.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앞두고 난 다음에 원래 보통 재벌들이나 이 고위층 분들이 권력자들이 가서 병원에 입원하는 들어눕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명박도 김건희가 하고 그랬고 있는 게 박근혜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예. 되게 그 분리하면 병원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정권의 어떤 정권의 예. 정말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픈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권력농단은 세게 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 방금 누굽니까 민중기 특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씨의 입원 보도로 알았다. 그리고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출장 조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요? 그 양분당 의원은 병원으로 출장 조사 가면 그 특검 해체해야 된다. 필요 없다. 무슨 김건희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가냐? 당연히 소환 조사 특검으로 불러야지.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재벌들처럼 휠체어 타고 다 꽁꽁 뒤집어 싸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해서 뭐 기자들이 들러붙어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쓱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휠체어 타고 간다. 소환 조사를 근데 모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세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출장 조사하지는 않겠죠,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서 창성동 별관에서 그렇게 조사받는 것도 국민들이 기가 막혔는데 병원까지 가서 출장 조사를 한다? 이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와서 서류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버틸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병원에 가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빠르게 수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시간 끄는 거라고 보이는데 선거법 수사 피하려고. 그렇죠. 그러면은 빠르게 수사를 이게 병원 때문에 못 온다라고 하면 가서라도 해야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숨는 것은 진짜 고전적인 수법인데 여전히 이걸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